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영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재밌죠. 영화 네. 감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화 비평도 그렇고 등등. 우리가 사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네. 그 감독님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잖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뭐 권력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김씨 집안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의 3부자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그 사람이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 팬이었고요. 특히 제가 광팬이었었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네네. 이 부부. 네. 유명한 잘 알죠? 정말 부부. 여성은 또 엄청 유명한 여배우, 그죠? 맞습니다. 외국에서 끌려갔죠?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최은희 신상옥 납치 사건인데요. 정말 1978년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신상옥 씨라고 하면 감독. 한국 영화의 거의 모든 기초가 신상옥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거고요. 네. 또 신필름이라고 하는 영화 회사를 만들어서 사실 그 당시에 대중문화계를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네. 또 신상옥 감독과 함께 한국의 영화계에 정말 대단한 퀸카라고 할 수 있죠. 또 트로이카이기도 하셨는데요. 이 최은희 배우를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흠모했다고 하죠. 어쩜 그렇게 이 두 분을 한꺼번에 그렇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니까. 네. 근데 그 사건 저도 너무너무 생생해서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맞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한국말로 치면은 자기가 자진해서 좋아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다만 필압됐을 것이다. 이게 좀 더 많았어요. 이게 더 무게가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광팬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뭘 이제 찍고 싶은데 그 당시 체제로 인해서 너무 오랜 동안 네. 이게 좀 경직된 사업이 됐었어요. 네. 이분들을 모셔서 영화를 만들어도 이분들한테 전폭적인 지원과 자유를 주고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아무래도 그런 이데올로기나 선전 이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셨을 때 뭐 탈출기라든가 소금 혹은 불가사리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이 영화들이 사실 지금으로 보면 영화적인 수법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최은희 씨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가서 상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전 영화로서의 한 일모와 또 남한에서 가져온 어떤 영화 예술 영화로서의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후대 영화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아까 백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공항에 내렸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그 환대는 이거 좀 납북 맞는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도 할 정도로 그렇죠. 대단한 스캔들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도 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더 좋은 대우를 할 테니까 너 네. 와라라는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한데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나중에 다 드러났지만 이 두 분은 사실 피납된 거예요. 피납된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네. 타이완에 원래 이분이 타이완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태어나서 타이완에서 공부하고 군대도 가고 한 분인데 네. 린이후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쓰는 이름, 글자 이름은 꽤 많아요. 그 시대 때 사람이. 왜냐면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있어요. 네. 70대 초반인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게 애국심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실상은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애국심이 투철한 분인데 네.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 시대 때는 1%가 아니라 0.1%도 힘들었던 대만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왜냐면 경제 방면에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자기는 애국심에 불타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1년 다니고 뭐 한 줄 알아요? 그 시대 때는 육사들이라는 게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뭐 황포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황포군. 황포군관학교. 그래서 네. 군관학교 들어간 거예요. 아. 그걸 포기하고 네. 당연히 최우수 성적으로 들어갔죠. 그러게요. 이 친구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잘했어요. 졸업도 다 하고 그때 찜만해서 군 복무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어로 하면 이제 대위 직위인데 네. 그 대위 자격에서 거기에서 한 연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대장이면은 예, 네. 연대장 정도인데 제가 찜만 갔을 때도 거기 갔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확성기
그 방송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하나요? 라디오 방송도 할 수 있는. 당연히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사실 관광지가 된 그렇게 건데 됐군요. 거기에 초소 이름이 한국의 어떤 지방 이름이랑 똑같아요. 마산입니다. 말마자에 매산자. 그렇군요. 그래서 마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기가 바로 마산이에요. 이제 큰 금문섬에 북쪽에 있는 마산이라는 관측소라고 지금 이름 돼 있어. 관측소가 뭡니까? 내가 JSA 상대방에 같이. 네. 누가 건너오나 안 오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 안에 바로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땡류진이 방송을 했어요. 물론 그렇군요.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위문 공연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방송한 게 거기 아직까지도 그 녹음 테이프 남아있네요. 근데 그분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분인데 그렇군요. 비록 타이완에서 태어나 타이완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 나라를 좀 더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다. 이러려면은 이게 합쳐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 때는 자기 생각으로는 타이완의 이 섬, 몇 개의 섬 가지고 그쪽 대륙을 전체 우리가 수복을 한다. 이것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네. 근데 그 해가 바로 언제냐면은 1979년입니다. 네. 1979년에 헤엄쳐서 2km 헤엄쳐서 바로 중국 관할 지역에 도착을 하고 자기는 어떠한 연유로 왔다라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다큐가 나온 거잖아요. 아. 근데 타이완에서는 이 사람 네. 실종된 거예요. 아. 그 시대 때 찐먼 마주에서 네. 우리가 군복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라지는 게 진짜로 뭐 그쪽으로 건너갔다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거 있죠. 해병대는 귀신 잡는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병대는 귀신 잡거든요. 네. 헤엄쳐서 거기까지 가서 그쪽에서 사람 하나 죽이고 와요. 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사람 여기 와가지고 네. 죽이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한동안. 네. 한동안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화처럼 생각을 해서 찾다 못 찾아서 아무래도 어떻게 희생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유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부인하고 자녀에게 네. 그 위로금 다 전달하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네. 1979년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얼마 후에 이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공공하게 말하려면 그래도 한 90년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더 갔어요. 그랬어요? 2010년대. 세상에. 아니, 거의 근데 40년 후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네. 아무것도 뭐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너무 일반인 네. 아니에요. 네. 중국 대륙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경제학자. 그렇군요. 게다가 2008년도 세계은행 부총재예요. 아. 게다가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 국가에서는 네. 최초로 나온 부총재입니다. 그러겠네요. 인터내셔널 뱅크겠냐?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좀 아깝다라는 생각.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네. 감독님과 배우 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이 분야의 최고인데 그렇죠. 빼앗겨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10년 후에 다시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네.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셨죠. 네네. 근데 저는 백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 1989년도에 굉장한 이슈를 가져왔던 네. 전대협의 평양 방문 이야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네. 그때 그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임수경 씨, 대학생 임수경 씨가 대표로 다녀왔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황석영 씨가 평양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문익환 목사가 또 예, 그때 전국 아주 민주운동 큰 사건들이었죠. 연합의 뭐. 상임 고문 자격으로 네네네.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에 그 상황이 무르익어갔고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담론이 그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때 또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문규현 신부가 북한에 다녀온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당면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지만 네.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좀 엄숙한 주제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픈 주제이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또 그 당시의 사건 돌아보는 것도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생각하는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대배도크 오늘 여기에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